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리플이 오늘자로 토크니제이션 관련된 보고서를 꽤 유명한 컨설팅 업체죠.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함께 프레스 릴리스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더 자세한 내용 조금 이따가 조목조목 따져 공부하도록 하고요. XRP에서는 현재 지금 솔라나 ETF this year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소위 얘기해서 힘내라는 멘탈 관리에 좀 많이 들어간 모습 XRP 커뮤니티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바로 이거겠죠. 이번 주 미국 의회에서 어떤 일들이 크립토 사이에 있을 것인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크립토 가격에는 조금 관련 있는 소리인지 없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지금 관세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don't worry, 걱정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모든 크립토 액션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많은 뉴스들 브레이크 업 더 뉴스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라고 하고, 우리 런 크립토 이제 시니어 디렉터입니다. 블록체인 어소시에이션에서 소위 얘기하는 로비를 진행하고 있는 친구인데, 어떤 비리 있고 어떤 이번 주에 미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저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좀 보면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의회에서 가장 많이 포커스 두고 있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위원회 몇 주간 다룬 후에 이제 입법 작업도 다른 축인 시장 구조로 논의가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끝났고, 시장 구조, 마켓 스트럭처가 어떻게 이제 준비되는지에 대해서 뭐 청문회가 열리는지, 또한 법안 관련된 것도 이제 준비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했던 공약 사항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시장 변화를 위한 시장 구조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된다는 겁니다. 지난 회기에는 이 법안이 뭐 FIT 21로 불렸고, 올해 버전이 달라질 것으로만 이제 현재 알려져 있고요. 어떠한 내용이 지금 될 거라는 것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하원이 먼저 움직여서 금융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수요일에 시장구조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역시 히어링 먼저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청문회라는 거는 이제 마켓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는지 논의를 이제 시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같이 증언할 기회가 있고, 지난 회기처럼 두 위원회에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 나갑니다. 즉 조만간 이 마켓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청문회가 열리는데, 한 가지 제가 주목한 건 이겁니다. 왜 갑자기 농업위원회가 들어가지? 나는 약간 의문점이 있긴 하죠.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하원은 특히 이 주제에 대해 수년간 여러 차례 청문회를 진행해 왔고,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논의처럼 향후 몇 주 또는 몇 달 내에 새로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되어 이번에 위원회 차원의 표결이 수개월 내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즉 마켓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초안이 나오면 그 초안을 이제 법안으로 발의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장구조 논의가 본격함에 따라서 그보다 앞서 나간 다른 법들도 있다. 하원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과 지니어스 법안은 조만간 각 상하위원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붙여질 가능성이 높고, 두 법안이 유사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통합될 필요성이 있다. 뭐 요거는 전 방송에도 나왔던 거 같은 내용이 나온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개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합되면 다시 한번 상원과 하원 표결을 거쳐서 대통령 서명 단계로 넘어가고, 따라서 최종 스테이블 지니어스 법안은 이제 수정 사항이 포함된 거죠. 완전히 확정되기까지는 몇 주가 또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계속 시간이 끌리고 있네요. 지금 저희는 1시가 급한데 무튼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평상시에 진행했던 법안보다는 훨씬 더 빠르다는 평가가 많지만, 약간 이제 코인에서 지금 가격이 막 내려 꽂고 있는 상황에서 글쎄요, 이 몇 주가 한 달 이상을 좀 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만큼 커뮤니티에 좋게 비춰질지는 좀 물음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마이크 하원 의원에 발의한 CRA 법안, 국세청 브로커 규칙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게 뭐 호재로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죠. 이 법안에 의해서 3분의 2 이상이 지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 위에 올라가 있고, 정확한 서명 날짜는 불확실하지만 역사상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암호화폐 법안이 될 것이다. 결국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아니고
CRA 법안이 첫 스테이블 코인 크립토 관련된 이제 법안으로서 서명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암호화폐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상당했지만 최근에는 균열의 이게 사실은 좀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너무 많이 헤쳐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트럼프를 점점 공격하는, 예전에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까지도 지금 막 비판에 합류하는 모습, 오바마를 포함해가지고 전 이제 대통령 후보군까지 이제 트럼프를 공격하면서 이게 핸즈 오프 무브먼트가 계속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건데 암호화폐까지도 이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여전히 의회의 최우선 과제로 유지되고 있지만 정치 중심 무대로 올라서면서 훨씬 더 많은 정치적 바람에 노출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난 HFSC 위원장 프렌치 힐에게 트럼프 가족의 민코인 분야에 뛰어든 것은 입법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쵸. 민코인 때문에 사실 근본 있는 민코인은 도지나 뭐 이런 것도 폭락을 했고 지금 본인은 그 트럼프 민코인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막상 그거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뭐 대통령 되기 전이긴 하지만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해충돌에 걸리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많은 공격을 하고 있고 지금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질 거다. 초인플레이션 이제 위협서부터 지금 관세 전쟁으로 점점 악화되는 여론을 민주당에서 가만둘 리가 없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계속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정부를 공격하라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공격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고 그렇죠. 방금 얘기했던 게 계속 공격 포인트로 앵글이 잡힐 수가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우선순위에 둔 덕분에 다양한 기관위원회 이해관계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도 또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실 트럼프가 민코인만 안 했어도 좀 괜찮지 않나 그런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정치에서 흔히 발생하는 좋기도 하고 나쁘지도 아니한 정책 절충,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어느 정당이든 주요 정치 아젠다나 특정 정책을 떠올리는 순간 정책의 본질과 상관없이 약간은 정파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일에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인 순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엔 it is still net positive in the end 하면서 약간의 저희한테 약간 멘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좀 남겨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논의에 정책적 요소가 스며든 전형적인 사례는 지난주 하원 스테이블코인 위원회 표결에서 뚜렷하게 드러났고요. 13시간 동안 토론 중에 약 9시간이 트럼프 또는 머스크에 관련 논쟁으로 소비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뭐 비슷비슷하지만 지금 여지를 줬다라는 게 문제죠. 트럼프도 그렇고 머스크도 그렇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지난 뭐 플로리다는 그렇다 쳐도 위스콘신에서 이제 대법관 이제 그 엘렉션을 지면서 점점 힘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초당적 지지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원에서 60표 확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시장 구조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부에 따라 바뀌는 규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즉 이건 뭐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아니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됐던 코인에 대한 크립토에 대한 법안, 그러니까 그 얼개 스트럭처, 제가 방송 시작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스트럭처를 지금 뭐 클리어하게 하고 있다. 이게 생길 가능성이 가망이 없다. 즉 이거는 파이낸셜의 모든 거를 바꾸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거의 개헌과 같은 그런 효과를 좀 내고 있다. 이렇게 해도 뭐 과언이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낸셜 타임즈를 오늘자 봐도 뭐 50%까지 더 붙인다는 관세, 중국에 더 붙인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뭐 꼬라박고 있죠. 스탁도 그렇고 뭐 한국 뭐 나스닥 코스닥 할 것 없이 지금 관세 여파로 코인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급락했던 가상자산 가격이 조금 진정세를 보였고요. 4월 8일입니다. 비트코인이 $80,000에 재진입하는 게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50%까지 이렇게 나와서 갑자기 때려버리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7일 날 우리 리플에서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글로벌 파이낸셜 그가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계속 보면은 리플에서 이렇게 그 악재가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에서 하는 정책적인 예를 들어 스테이블 법안이 이제 조만간 통과가 돼. 그럼 관련된 계속 그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치고 나오는 거를 보고 있어요. 물론 이게 가격적으로 호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할 수 있는 좀 약간의 그 소비성은 좀 된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 토커나이즈 이제 에셋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19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바이 2033 좀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이 순간 안에 19 트릴리언 달러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를 봐서는 약간 그 리플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책과 맞서서 같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돼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텔레그램 방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정말 하락 중에서도 어떻게 내 자산 내 거를 더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 그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이는 아닙니다. 이번에 보니까 뭐 선착수 3명 정도 해가지고 뭐 요청하시는 대로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는 호재보다는 정책 호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도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받으시려면은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4개 중에 아무거나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연락처 남겨주셔야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뿌려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나온 걸 관련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건 코인데스크에서 4월 8일자로 4월 7일날 뿌렸고 4월 8일자에 이제 막 퍼블리시 되기 시작했고요. 관련된 거 조금 내용을 보시면은 2033년까지 18.9조 달러 규모의 성장할 토크나 자산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플과 이제 보스턴 컨설팅에서 같이 공동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뭐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컨설팅 회사이기 때문에 뭐 맥켄지야 뭐 쌍벽을 이룬다고 하죠. 시장 전망 및 성장 동력을 보시면은 토크나 자산 시장에서 2033년까지 1.89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이는 연평균 복잡 성장률 53%에 해당이 되고 보수적 시나리오도 12조 달러의 낙관적 시나리오도 23.4조 달러의 중간값에 해당한다. 해당 시장에는 스테이블 코인 여전히 나왔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리플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고 지금 법안이 통과되기 바로 코앞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보고서가 뭔지는 몰라도 당연히 의회나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이 보고서가 보스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몰라도 굉장히 PA도 강한 이제 컨설팅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국가적인 거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것도 컨설팅을 많이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보고서가 물론 지금은 퍼블릭에 공개가 됐지만 그전에는 정책 결정권자 즉 정치인들한테 당연히 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장에는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된 채권, 부동산, 상품, 탄소 배출권 등이 포함되어 있고 JP 모건의 킨네시 플랫폼이나 이미 1.55달러 이상의 토큰화 거래 처리와 블랙록은 이제 BURDL 펀드를 운용 자산 20억 달러에 육박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 보고서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뉴스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주요 활용가 및 기대 효과를 보면은 자금 시장 머니마켓에서는 디지털 지갑을 통해 중개 없이 국책 유동성 운용 가능하고 민간 시장 또한 전통적으로 폐쇄적이고 비유동성이 강한 시장의 접근성, 가격 투명성, 지분 분할 제공한다. 이건 사실 블록체인 아시는 분들은 예전부터 얘기했던 이런 금융 변화가 진짜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보스턴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오는 모습 여러분들 이거는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도 블록체인 기반 이제 레지스트를 통해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향상한다. 내용 그렇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술 및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은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규제도 점진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요거 뭡니까? 규제가 점진적으로 정비되는 거.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고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토크나 프로젝트 비용은 이제 200만 달러 이하에도 실행 가능하며 대형 기관의 통합 구축 시 최대 1억 달러 수준까지 간다. 그리고 주요 도전 과제에서는 인프라 분전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과제에서도 뭐 하는데 좀 obstacle, 그러니까 좀
방해 요소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내놓고 있고, 그 방해 요소 중에 하나가 인프라가 이제 분절될 경우, 그 규제 미비, 불균형, 지역 간 법률 격차, 당연히 EU하고 싱가포르하고 중국, 인도 당연히 다르죠. 미국도 그런데요. 뭐 커스터미 보관 체계 불일치, 스마트 계약 표준 이제 부족이 있고요. 오프체인 결제 시 시스템에 인한 동시 결제 미흡, 2차 시장 유동성 확보의 걸림돌. 그러니까 점차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5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장 성숙 단계별로 전개했을 때 1단계는 채권, 펀드 등 익숙한 상품의 저위험을 채택하고, 2단계는 민간, 신용, 부동산까지 간다 이거죠. 복잡 자산으로 확장하고, 3단계는 인프라, 사모펀드 등 고유 유동성 자산까지 전환해서 시장 전체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결국엔 토크나이즈 가는 것이 첫 번엔 채권, 펀드, ETF 포함해가지고 익숙한 상품들을 벌써 1단계는 왔다 이거죠. 2단계가 이제 민간 신용과 부동산까지로 간다는데, 여러분 요거는 좀 우리나라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이 거의 뭐 생명과 같잖아요. 부동산의 토크나이제이션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 부동산 기업 지금 뭐가 있습니까? 뭐 대표적인 플랫폼 뭐 다방과 뭐 직방이 있다고 하면은 그들이 토크나이제이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지금서부터 연구를 시작하고 이거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살아남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다방과 같은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토큰으로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리플 같은 이런 대형 회사하고 뭐 협약해서 우리 MOU 맺어 가지고 뭐 사업 시작하겠다 해도 돈 많이 들어오겠죠. 창업 마이템까지도 이제 나올 수 있는 토큰이제이션이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1단계는 이미 벌써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은행권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민간 신용과 부동산, 특히 부동산을 강조한 거에 있어서 앞으로의 변화될 이제 토큰이제이션의 변화될 이제 사업까지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유럽 인프라 기관에 대한 경고도 있어요. 뭐 업계 공동 행동이 없으면 토큰화가 오히려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고립을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뭐 소위 얘기해서 거지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이제 그 디지털화 되면서 이제 뭐 노약자 포함해가지고 디지털의 취약계층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고, 취약계층 중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지갑이 없어서, 이제 토큰 지갑이 없어서 거래를 못하는 사람들도 생기지 않을까. 키오스크 생기면서 주문 못하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어르신들을 위한 이제 그 교육 과정을 만드는 것처럼 이제 토큰화 되면서 새로운 고립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무난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보고서도 저도 받았는데요. 보시면은 좀 많은 이제 좀 읽기 어려울 정도 좀 전문적으로 나온 거 맞습니다. 4월 7일자로 나와서 뭐 토큰화의 전환점에 다가서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티핑 포인트가 왔다라고 해서 리플과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만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꽤 길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몇 가지만 짚고 가면은 토큰화의 개념과 이 의의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걸 제가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은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고, 이들이 미국이 벌써 바뀌는데 뭐 APAC 포함해가지고 일본도 뭐 도지코인으로 산다 뭐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XRP로도 뭐 그 에어비앤비처럼 이런 플랫폼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토큰화 자산, 예로 채권과 부동산, 원자재 등도 블록체인을 통해 디지털 토큰을 변화해 소유권 이전과 분할 거래, 즉시 거래, 내정된 규례 준수 가능하게 해준 기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실 줄 몰라도 전세 사기라든지 부동산이 워낙에 한국에서 중요하면서 계약을 맺어도 이게 확인할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없기 때문에, 확인한다 하더라도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정부에서도 이거 알고 있고요. 블록체인의 큰 장점을 활용해서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에 블록체인이 조만간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겠죠. 물론 이게 언제 될 거냐, 뭐 아직은 모릅니다. 지금 1단계밖에 안 왔기 때문에 지금 ETF도 승인되냐 마냐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유권 이전서부터 부동산에 관련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토큰이제이션이 점차 어쩌면 생각한 것보다 지금 10년 예전인데 5년 안에 될 수도 있고 더 빨리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 오버레이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 구조 자체의 재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금융 인프라 자체가. 향후 금융 시장은 프로그래머블 하고 상호 운영 가능하면 24시간 작동하는 탈중화된 생태계로 진화할 전망. 이것도 무서운 거죠. 예컨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부동산 내가 결제하고 확인하는데, 예전에는 뭐 부동산 중개업자 들려야 되고 또 뭐 물론 부동산은 가봐야 되기도 하지만 계약하는데 또 절차가 복잡한데, 이제는 24시간에 뭐 AI 통해서 자동적으로 될 수 있고 확인이 가능한, 이런 믿을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시장도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시장 전망과 성장성을 보면은 2025년까지 약 0.6조 달러 규모의 토크나 자산 시장이 2033년까지 18조 9조 달러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 답은 나왔네요. 지금이 2025년이니까 즉 10년도 안 돼서 이렇게 커지면서 10년이 아니라 뭐 5년 안에 생기겠네요. 그런 플랫폼이. 그래서 보수적 전망은 12.5조 달러, 낙관적으로는 23.4조 달러, 초기 채권 펀드 중심으로 부동산 민간 신용, 사모펀드, 인프라 등 비유동성 자산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뭐 4월 8일자로 해가지고 리플 이제 보스턴 이제 컨설팅 그룹에서 야시참 예측하면서 토크나 자산 시장이 2030년 23조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약 3경 1,300조 요거 하려고 잠깐 가져왔는데요. 뭐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동산부터 어떻게 뭐 발전될 거다 이렇게 예측한 건 없고 그대로 그냥 나왔는데 뭐 중요한 건 요거겠죠. 무려 23조 달러 얼마냐? 하나로 약 3경 1,300조에 육박하는 거대한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가 바뀐다는 거죠.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계속 이제 하락됐죠. 2불 벌써 깨졌습니다. 1.8불까지 가면서 지금 새로운 가격 예측이 나올 거고 그건 방송에서 다 나중에 제가 또 정리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요거기도 합니다. 도대체 프레젠트 트럼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봐야 됩니다. 진짜 좀 걱정이 되면서도 한번 지켜봐야죠. 근데 지켜보는 것 중에 최근에 오늘자죠. 힐러리 클린턴이 굉장히 싫어요. 트럼프 싫어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Republicans in Congress can put a stop to this at any time. 중국도 떨어지죠. 독일도 떨어지죠. UK도 떨어지죠. 일본도 난리죠. 미국도 난리죠. 캐나다도 난리죠. 완전 막 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멈춰라. 계속 나오고 있고 공화당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 민주당에서 난리를 치니까 시민들의 무브먼트서부터 지금 중간선거가 오기 때문에 이러다가 또 뭐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뭐 탄핵까지 막 얘기 나오고 점점 더 심화되기 전에 무언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한 방이 좀 나와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희가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중에 하나 들어오셔가지고 연락처 남겨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시황 브리핑서부터 트럼프가 진행하는 가상자산 관련된 정책들 또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건 이 얘기가 있습니다. 코인 시장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코인이 하락한다고 지금처럼 하락한다고 해서 결국 불안하시거나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잃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시장에서 진짜 무한한 상승도 무한한 하락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현재 시장이 왜 하락하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내 시드, 내 머니, 내 자산을 더 나은 전략을 세우는 것이 보기 때문에 언제든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리플의 전망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2개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미국의 암호화폐 입법 본격화되고 있고요. 첫 대통령 서명 법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하원은 스테이블 코인 이후 시장 구조 법안 논의에 착석했고요. 시장 구조입니다. 청문회 연다 요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스테이블 하원 예산과 지니어스 법안 각각 진행 중에 있고 두 법안이 통합 후에는 상하원 재표결 걸쳐서 대통령 서명 단계로 가서 이는 몇 주가 소요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되면은 한국과 일본도 조만간 들어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IRS 브로커 규칙 폐지법 서명할 예정이고요. 역사상 첫 암호화폐 관련 서명 법안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초당적 지지 기반이 여전히 중요하나 정치적 요소에 개입하면서 균열이 점점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브레이크 걸릴 수도 있거든요. 암호화폐가 정치의 중심 무대에 오르면서 정파적 논쟁에 휘말릴 경우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청문회에서 트럼프나 머스크에 관련된 논의가 9시간 소요가 됐다는 거예요. 전혀 쓸데없는 얘기가 9시간 소요됐다는 거. 정부의 암호화폐 우선순위 지정은 각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강화했지만 동시에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지속 가능한 규제 명확성 확보를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과 법률 중심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하나 오늘 좀 깁니다. 토크나 기존 금융 인프라를 재편할 새로운 글로벌 표준이자 리플은 그 핵심 인프라 공급자로 부상 중에 있습니다. 토크나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닌 금융자산의 소유권, 가치, 유통, 블록체인 기반의 재정의 하는 구조적 혁신으로 전통 금융기관에 의존해온 인프라 계층 자체에서 전환이 되고 있고 리플은 XRP 레저 기반의 빠르고 확장성 높은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통해 규제 대응력, 수탁 솔루션, 국경간 결제 및 스테이블 코인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주요 글로벌 기관에는 JP모건과
블랙록의 토큰화 성공 사례와 함께 리플은 기관 중심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 시장을 주도할 신뢰 기반 파트너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하고요. 그리고 2023년까지 보도자료 뽑은 거에 따르면은 어마어마한 경원이 넘는 18.9조 달러 성장할 토큰화 시장에 리플은 유스케이스 기반 이제 확장성 규제 적합성으로 선도적 위치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토큰화 자산이 2025년까지 0.6조 달러에서 2033년까지 18.9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요. 연평균 성장률 53% 제시했고 이는 실제 유스케이스 채권 부동산 제가 주목하는 부분 이죠. 무역 금융 등의 본격 확산에 기반이 됩니다. 리플은 기관료 커스터디 스마트 계약 인증 등등 인프라 전체 이제 가치 사슬을 지원하고 있고 복잡한 규제 환경 하에서 규제 친화적 솔루션을 통해 글로벌 수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시장은 발음이 참 힘드네요. 프로그래머블 유동성 AI 기반 자산 관리 상호 운용 가능한 글로벌 인프라를 진화하고 있고 이에 대비해 리플은 단순한 기술 공급자에서 차세대 금융시장의 시스템 설계자로 도약할 즉 세대가 변하고 있고 이 변화 와중에 여러분들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전통 금융이 내려가는 것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